내가 과연 이 대출받은 1,200만 원을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통장에 1억만 딱 찍히도록 하자. 근데 정말 1억이 찍혔어요. 이 1억은요 했더니 1억이 찍히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닝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물건에 대한 공부라든지 또는 부동산 경매에 대한 공부가 아니고요. 우리 소액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7가지 비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여러분들도 소액이지만 이 세연쌤 또한 처음 부동산 경매를 시작할 때 대출받은 1,200만 원을 가지고 이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과연 이 대출받은 1,200만 원을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 세연쌤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또한 2천만 원, 3천만 원 아주 소액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이상의 금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금이 굉장히 소액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런 다양한 분들을 제가 강의 때 만나고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항상 나누는 이야기가 뭐냐면 세연쌤 과연 이 소액을 가지고 저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내가 언제 부자가 될까? 와, 너무나도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그 벽이 높을 것 같지만 하루하루 매일 이 세연쌤과 한 걸음씩 성장하고 계시잖아요. 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세연쌤도 대출받은 1,200만 원을 가지고 16년 동안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굉장히 자산을 많이 쌓았거든요. 그렇게 소액을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저만의 투자 기준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과 함께 소액으로 부자 되는 7가지 비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7가지 이 비법을 잘 지키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반드시 경제적인 자유 이루실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소액일수록 포인트 있게 투자하자입니다. 내가 소액이기 때문에 경매 물건을 고를 때에도 여러 번 유찰된 물건들, 아주 최저가가 낮은 물건들, 그래서 최저가 정도 쓰고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을 많이 고르시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이세연쌤이 말씀드리죠. 많이 유찰되고 아주 저렴하게 입찰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안 좋은 물건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 물건에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소액님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낙찰받고 팔고, 낙찰받고 팔고, 낙팔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작은 투자금을 굴리셔야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결론적으로 팔릴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팔릴 수 있는 물건은요, 물건마다의 포인트가 있어요. 매매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안 팔리는 것도 아니고 매매가가 비싸다고 해서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부동산 또는 부동산 경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아마 지켜보셨을 거예요. 하락장도 있고 상승장도 있고 저렴한 아파트라도 빠르게 매도가 되어서 수익을 낸 낙찰 사례도 보셨을 거고요. 서울의 고가의 아파트 입지 너무 좋잖아요. 이런 아파트들이 어떤 때는 굉장히 거래가 전혀 되지 않는 이런 현상들 보셨죠. 소액일수록 팔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물건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뭔가 광범위하고 그래서 어떤 물건이 과연 그런 물건이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입지가 너무 좋지 않은 굉장히 저렴한 구축 아파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에 다 단독주택밖에 없고 아파트 단지가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오래된 단독주택보다는 이런 구축 아파트에 살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아무리 오래된 구축이라도요, 매물이 없고 대기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파트를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빠르게 낙팔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입지가 좋지 않고 매물이 없는 아파트만 봐야 하나요? 그렇지도 않죠, 여러분. 매물이 많다 하더라도요, 해당 경매 물건으로 나온 아파트 호수가 로얄동 로얄층일 RR인 거죠. RR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귀한 거죠. 다른 동들은 그냥 일반적이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RR인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서 빠르게 매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소액일수록 포인트가 있는 물건에 투자하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 번 유찰이 되어서 아주 낮은 금액으로 입찰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이 다 좋은 물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건의 포인트를 보고 물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가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세연쌤 같은 경우에도 이 첫 번째를 가지고 대출받은 1,200만 원을 다 메꾸고 투자금을 플러스로 불리면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올 수 있었던 비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액일수록 조급하게 투자하지 말자입니다. 우리 소액님들은 빠르게 이 시드를 불려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심지어 임장이나 시세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낙찰가 대비 얼마,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얼마 이런 것들만 손품에 팔아서 입찰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덜어봤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는 매도가대로 매도를 하지 못해서 리스크를 보고 나오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급함보다는 정확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소액 투자금을 잃지 않는 선에서 아주 조금의 수익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선에서 조급하게 투자하지 말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투자금이 묶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입니다. 이 부분은 이세연쌤도 굉장히 찔리는데요. 소액일 때 투자금이 묶일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한번 투자금이 묶이면 다음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무서웠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이 부분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부동산 경매를 해본 결과 큰 돈을 벌려면 투자금이 묶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재개발 빌라 같은 것을 보면은요, 입주권을 받으려면 우리가 오랜 시간을 이 빌라를 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매가는 높고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묶이는 금액이 꽤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겁나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빌라를 아예 보지도 않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소액으로 시작해서 낙팔 빠르게 해서 투자금을 불리셨다면 이런 재개발 물건이라든지 또는 서울에 입지 좋은 아파트들 매매가 높죠? 그리고 전세가 낮죠? 네, 묶이죠. 내 투자금이 좀 오랜 시간 묶이더라도 시간이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이런 물건에 투자하자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묶이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자입니다. 네 번째는요, 잘 견디자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은 견뎌야 되는 시간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세금 중과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대출을 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6.27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그죠? 어떤 시기이든지 이 투자를 멈추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이렇게 소액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요, 반드시 이 부동산 규제에 맞닥뜨려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다 다주택자잖아요. 그랬을 때 양도세 중과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세연쌤이 항상 겪어보면은 부동산 규제를 묶어놓으면 또 풀어주고 풀어놓으면 또 묶고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동산 규제가 나왔는데 이게 10년 이상 가는 건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맞닥뜨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견디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잘 견디실 수 있죠? 다섯 번째입니다.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자입니다. 갑자기 부동산 상승장이 왔어요. 막 집값이 오르는 거죠. 이럴 때 와, 내가 빨리 이거 부동산 해야겠다. 다른 사람들 이걸로 돈 버는 거 보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라면서 이제서야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경매는 어쨌든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아서 바로 팔더라도 안전마진을 가지고 수익을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죠. 그런데 맨날 대출 무서워, 규제 있대, 뭐 한대 하면서 다 피하고 있다가 상승장이 왔을 때 그때서야 무엇인가를 배워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항상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은 아파트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빌라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수익형 부동산인 다가구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상가, 뭐 지분, 공매 모든 부동산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세연쌤의 실전반 7주 과정 중에는요, 아파트, 빌라, 다가구, 공매, 지분, 단기 임대까지 이렇게 제가 모든 주거용 부동산을 다 이 커리큘럼 안에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육생분들은 저와 함께 꾸준히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장을 만났을 때에도 어떠한 규제를 만났을 때에도요, 이 실전반 수업 때 배운 이 내용을 가지고 대출이 안 나오면 지분 경매를 한다든지, 경매가 경쟁률이 높으면 공매로 접근을 한다든지, 또 투자금이 많이 묶이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투자금이 다시 소액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아파트 낙팔을 한다든지 빌라 낙팔을 한다든지, 낙팔해서 또 투자금이 불었을 때는요, 재개발 빌라라든지 서울에 입지 좋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에 또 장기적으로 투자금이 묶이더라도 시간이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이런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모두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어떠한 시장에서든 내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자입니다. 이세연쌤 같은 경우에도 초보 시절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데요, 결과는 그닥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뭘까? 나의 목표는 뭐지? 내가 지금 이렇게 시세 조사를 하고 운동화를 신고 가방을 메고 돌아다니는 목적이 뭐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실행을 할 때 항상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목적을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아파트 임장을 할 때는요, 이 아파트를 내가 낙찰을 받아서 도대체 얼마에 팔 수 있을까? 과연 빨리 팔릴까? 이것이 목적이죠. 이 목적을 두고 행동으로 옮겼더니요, 굉장히 확실하고 명확해지더라고요. 그 뒤로부터는 너무너무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잘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잘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잘하고 싶은 마음만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그 결과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되 잘하려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고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 말이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잘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목표가 있으신가요? 왜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이세연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목표가 딱히 없었어요. 왜냐면 건물주, 경제적인 자유 이런 것들은 저에게 너무너무 멀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책에서 보니까 자꾸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야 그 목표에 달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믿어지진 않지만 일단 목표를 한번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작게 시작을 했죠. 통장에 1억만 딱 찍히도록 하자. 근데 정말 1억이 찍혔어요. 와, 이 1억은요, 지방의 소액 아파트 낙팔을 했더니 1억이 찍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 통장에 3억이 찍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또 어느 순간 3억이 찍히더라고요. 그게 10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30억이 되고 이렇게 10억씩 성큼성큼 목표가 달성되면서 건물주가 되고 경제적인 자유까지 이루게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처음에는 금액으로 설정을 했고요. 나중에는 월세를 1,000만 원만 받자, 월세 1,500만 원까지 달성을 해보자, 이렇게까지도 목표 설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도 오늘부터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냥 부자가 될 거야, 나는 건물주가 될 거야가 아니고요. 부자면 얼마, 100억 부자가 될 거야, 200억 부자가 될 거야, 그냥 건물주가 아니에요. 나는 강남에 200억짜리 건물주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정하시면서 이미지를 계속 머릿속으로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한 예로 저는요, 실제로 제가 꿈꾸는 건물 앞에 항상 가서 다짐했어요. 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를 꼭 가질 거야, 나는 이런 건물의 건물주가 될 거야 라고 항상 제가 좀 뭔가 의지가 약해지거나 할 때는 그런 건물을 찾아가서 앞에서 사진도 찍고요, 다짐도 하고 화이팅도 외치고 이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런 목표들이 하나씩 반드시 달성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목표 정확하게 정하셔야 되잖아요. 댓글로 여러분들 목표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이세연쌤이 여러분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좋은 기운의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으로 부자가 되는 7가지 비법, 여러분들 잘 메모하셨나요? 7가지 비법 외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세연쌤 주변에서는요, 굉장히 좀 잘못된 투자를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요, 소액이기 때문에 빠르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분들 너무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본인이 시세조사나 그런 임장을 해보지도 않고요, 누군가가 이거 하면 돈 많이 번대 라는 이런 말만 듣고 투자하신 분들 계세요. 너무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투자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식산업센터에 무분별하게 투자하신 분들 계세요. 너무 고생하고 계시죠. 그 다음 지방의 분양권이 굉장히 올랐을 때 지방에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분양권을 사니까 휩쓸려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이너스 피까지 되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좀 팔고 나오고 싶은데 팔리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신축상가에 또 무분별하게 투자하신 분들, 신축상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매매가가 높다 보니까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임대료가 받쳐주질 못합니다. 고로 수익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매도되기도 어렵고, 임차인을 들이더라도 대출받은 이자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의 돈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할 때는 처음에 산 매매가보다는 또 굉장히 저렴하게 매도를 해야 되죠. 저렴하게 매도를 하더라도 또 매도만 하고 나오면 좋겠는데 팔리지도 않는다. 와, 이 악순환을 겪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생숙, 생활 숙박시설이라고 해서 또 한참 좀 붐이 있었어요. 본인이 스스로 잘 알아보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하시면 될 텐데 이런 것들도 그냥 누군가가 하니까 그냥 휩쓸려서 막 그냥 돈 넣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힘든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직접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판단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 소액 투자금 절대로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소액으로 부자 되는 7가지 비법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소액일수록 포인트 있게 투자하자. 두 번째는 조급하게 투자하지 말자입니다. 세 번째, 투자금이 묶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입니다. 네 번째, 잘 견디자입니다. 다섯 번째,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자이고요. 여섯 번째,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자입니다. 일곱 번째,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자입니다. 이 7가지 비법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도 이 세연쌤과 함께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오늘 목표 정확하게 정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목표를 정할 때 굉장히 좀 설레고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책들을 읽었을 때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라는 그런 문장들을 보고 저도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목표를 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세연쌤이 책을 냈죠, 여러분.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건물주 되기. 이세연쌤 16년 동안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또 저와 함께 많은 교육생분들이 정말 소액을 가지고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었던 이런 스토리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전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놨습니다. 사랑하는 소액님들도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건물주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동기부여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이 소액으로 부자 되는 7가지 비법, 이 7가지가 세연쌤이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오늘만큼은 마음속이 아닌 입 밖으로 화이팅 함께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